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분양이 어느 정도 수치가 왔을 때 본격적으로 대구 아파트가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추가 하락이나 폭락이 올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오랫동안 많이 못 올려가지고, 자, 오늘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한 두 달에 걸쳐가지고 바쁜 일, 어떻게 보면 한 8개월, 9개월 동안 개인적인 일이 마무리되고 해가지고 오늘 그동안 못 올린 영상 오늘 좀 몇 개 올려볼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6월달 지표인데 미분양 수치가 11,409세대 이렇게 나오죠. 아실 자료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본격적인 하락이 언제부터였나? 자, 이렇게 보면 21년도였죠. 21년도 한 11월달, 21년도 11월달 이때부터 하락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계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락을 21년도 11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됐다. 아파트 하락이 시작됐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3년도 한 2월 달, 1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하락했고, 심리적으로는 이때부터는 조금 거래가 이루어졌고, 5월 달, 6월 달부터 좀 반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표상으로는 이제 지금 한 8월 달인데 한 7월 달부터 달성군이 플러스로 돌았었고,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는 대구 전역이 플러스로 돌았었다. 물론 일부 구는 아직까지 마이너스다. 이렇게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다가 향후에 흐름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이 11,000세대 물론 발표가 수치가 발표되지 않은 그런 수치도 감안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일단 이 데이터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치가 있죠. 이 수치가 지금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울기로 봐서는 지금 원래 1월달, 작년 12월달,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제가 볼 때는 가장 공포가 극대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은 13,000세대, 4월달까지 13,000세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좀 하락하는 추세, 5월달, 6월달에 급격하게 미분양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한 5,000세대, 미분양 세대 수가 5,000세대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접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12년도,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13년도 2000세대, 그래서 2012년도 이때부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승, 그 전에 미리 매수하신 분도 계신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치가 5,000세대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중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좀 선진입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아파트를 지금 분양권을 두세 개, 서너 개 가지고 계신 분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 혹은 우리 회원, 제가 보면 그 회원이 있죠. 대시민 같은 경우에 연락이 오면 버티시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 혹은 올 1월 달에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버티고 보면 반드시 오른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버티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 1월 달에 매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때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미분양 추이가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 파동이나 뭐 CJ 같은 경우는 사실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악성
미분양, 즉 준공후 미분양이 과연 얼마만큼 숫자가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악성후 미분양이 되면, 즉 준공후 미분양이 되면 시행사에서 본격적인 할인, 물론 지금도 할인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세대수가 많아지면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이, 특히 만촌 자이런해가 좀 빠른 속도로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세간의 이야기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그러면 핵심지의 미분양과 지금 외곽지의 미분양, 외곽지 미분양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말로만 듣던 양극화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는 아무래도 지표보다는 좀 빠르고, 그렇다 보니까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최저가 대비 한 20% 30% 이렇게 상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뭐 추가 하락, 폭락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구 아파트의 핵심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상승 분위기를 좀 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도 거래되면 최고가 대비 뭐 하락률이 상당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40%에서 50%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구 아파트 이렇게 클릭했을 때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 물론 분양권은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시점에 매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순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한 30개 아파트 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마이너스 한 40% 50% 빠지는 아파트는 나쁘지 않다. 순구뿐만 아니라 중구도 마찬가지죠.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물론 그런 아파트 중에서 신축, 준신축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금융위기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금융위기가 과연 올까? 언론에서 먼저 이야기하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 정부나 부처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미분양이 대구 아파트가 한 5천 세대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즉 대중이 인식하는 가파른 상승이 오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